안녕하세요. 주식훈 의원입니다. 아, 연휴 잘 보내셨죠? 일단 그 시장 얘기를 좀 먼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의 의견을 좀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매매 포지션을 잡아야 되니까, 시장의 의견을 다시 한번 좀 메시지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그 시장을 봤을 때, 지금 하락 중에 반등이라고만 일단 제가 큰 의견은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의견이 다르지 않다는 걸 얘기 드리려는 거고, 거기에 대한 그냥 예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이게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건데요. 자, 나스닥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릴 텐데, 차트는 그냥 기술적 지표일 뿐이고, 거기에 근거될 만한 재료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나스닥은 요때의 기점으로 급락, 그 다음에 반등,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급락, 여기서부터죠. 급락, 반등, 급락, 다시 한번 급락하고 반등,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반등의 목표치는 지금 반등 중이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자, 많이 갔을 때 12,000 후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여기에서 분명히 추세 저항도 있고 매물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번 상승에 이어진다고 해서 강하게 이어진다고 해도 일단 여기까지만 체크를 해보자라고 열어놓고 보는 거고 싶은 거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그 차트 기술적 지표로만 봐도 하락 1파, 반등 2파, 하락 3파죠. 하락 3파, 반등 4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하락 3파가 끝나긴 했는데 시장은 하락 5파까지 갈 것이다라는 좀 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반등 후에 다시 한번 강한 5파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술적 지표 얘기를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왜 그렇게 나오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 주식엔 사이클이 있어요. 금융기, 화랑기, 불황기 이런 식으로 그 사이클이 있는데요. 지금은 분명히 불황기예요. 불황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초점이라는 건데, 그냥 뭐 단순 사이클 때문이냐는 아니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건 아니고, 자, 인플레이션은 이미 체감하실 거고요. 금리 인상 체감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공급난이 되게 또 짙어졌어요. 공급난이 짙어지고 원자재 가격은 안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이번에 영업이익들은 잘 나오고 있죠. 잘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정말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 글로벌 공급망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 오파가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일단 대응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은 반등을 하고 있고 좀 하락이 좀 세게 나오긴 했지만 또 추가 재차 지금 지수 보면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확인을 또 해야 되지만 일단 그렇다. 그래서 당장 지금부터 꺾어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사놓은 포지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놓은 것들을 대응해야 되는 포지션을 일단 또 맞춤 대응하면서 또 하루하루 짚어보기로 하고요. 좀 중장기로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것들도 제가 얘기 드렸던 것들, 삼성전자가 62,000원, 6만 원대까지는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드렸던 이유가 아직은 하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재료들로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지만 저항 매물대가 너무 짙고 좀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큰 시장의 전달을 일단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알고 대응하셔야 좀 어떤 종목을 매수하든 매도하든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매도 포지션, 매수 포지션 꼭 체크해야 된다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종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기준이냐 보면 일단 제가 이제 종목을 여러 개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의 매매 포지션이 있을 거예요. 뭐 중기 투자, 스윙 투자, 단타,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 맞춰서 종목 선별법이 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목 분석법이 달라야 되고 대응법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으면서 종목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좀 공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관심 종목, 관심 섹터들 잘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우진이라는 종목이고 얘기 많이 드렸긴 했는데요. 얘기 많이 드렸긴 해서 크게 얘기 드릴 건 기술적 분석으로는 전일 영상도 보셔도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자, 우진 이런 것들은 저가에 사서 모으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스윙이나 중기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왜냐? 그러기에는 시세가 많이 났어요. 그러기에는 시세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뭐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공유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기 매매가 돼야 되지 않나, 단기 매매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세력이 원전주를 다 털고 정리했다라는 아직 그 신호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재차 쌍봉을 그리든 고점에서 헤드앤숄더가 나오든 아니면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좀 것들이 좀 노출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흔적들은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그 맥점으로 말씀드렸던 금액은 여기 11,700원, 12,000원 구간인데 한번 좀 닫고 올라와 버렸긴 해가지고 지금 자리가 이제 말 그대로 여기 이제 여기죠. 이게 이제 2파라고 3파라고 보면 4파 조정 마지막 5파가 갈 수 있나? 라는 걸 체크하면서 단기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이미 파동으로 봤을 때도 사실 이제 단기 파동으로 봤을 때도 요게 상승 1파고 조정이었다. 1파, 2파, 3파 이게 이제 같은 파동이죠. 한 파동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 파동 나왔지만 조정. 그래서 한 파동 정도는 더 있지 않나? 라는 계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 안 좋은 시장에 상승 5파, 엘리어 파동 5파를 보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도 재료가 아직 재료가 아직 있고 아직 갈 수 있는 재료가 있고 아직 레이저가 나가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승으로 위를 틀어줬기 때문에요. 단기지만도 추세 대응해야 된다. 추세 대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이렇게 다시 빠져서 여기 11,700원, 12,000원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에서 어떻게 나아지는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 매매를 할 수 있을 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장인이 사가지고 진득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섹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걸르셔야죠. 단기 매매가 불가능하면 안 보는 게 맞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래생명과학 HLB 그룹주죠. 최근에 상승 1파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얘기 드렸죠. 상승 1파가 나왔기 때문에 2차 조정을 보자 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보는 맥점으로 보고 있는 금액은 14,000원 부근이에요. 14,000원 부근이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 상승 파동이 나오는가를 확인해야겠죠. 전 고점까지는 일단 열어놓고요. 열어놓고 단기 쌍봉으로 그냥 끝이 나는 게 나올지 아니면 시세가 나와서 하나의 또 파동이 나올지를 지금 저가 포지션에서 이제 눌림목 포지션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눌림목으로 본다라는 가정이니까요. 일단 요것도 단기 매매 성격으로 봐야겠죠. 바닥에 사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모아가는 게 아니죠. 손절도 잡을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할을 딱히 들어갈 필요가 없죠. 제 기준으로는 우진이나 HLB 생명과학은 분할로 들어갈 게 아니고요. 분봉상 최대한 맥점을 잡아서 단기적으로 가져가 보는 종목 섹터가 되겠죠. HLB 생명과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반납되면 그 50% 이상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안 가고 이렇게 박스권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얘네 특징이 주포가 엄청난 정말 거대 손입니다. 엄청 큰 손이에요. 그래서 올려줄 땐 쭉쭉 올리지만 또 떨어뜨릴 땐 그냥 쭉쭉 올립니다. 쭉쭉 떨어뜨리기 때문에 대응해야 돼요. 뭐 갈 것 같으니까 갖고 갔다 물려서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절대 물리면 안 돼요. 물리면 안 되고 빠르게 해줘야 된다. 아니면 되게 장기적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빠지는 것도 이 종목한테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빠진다라는 게 아니고요. 금액대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셀이고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UAM 관련주죠. UAM 관련주가 요즘 또 최근에 올라온 종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단기 매매가 되겠죠. 단기 매매. 사실 보시면 얘도 이제 파동이 하나 나온 거죠. 한 파동의 조정입니다. 한 파동에 조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금액은 7,700원, 8,300원 여기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액대에서 그 금액대를 잘 분봉상이든 언제든 또 잡아가지고 단기적으로 추가 파동을 노리는 정도의 매매가 될 수 있겠죠. 추가 파동을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그 보시면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굳이 말씀드리면 여기가 파동이긴 한데 짧게 보면 어차피 여기서부터가 파동으로 볼 수 있어요. 전 고점대가 이제 매물대를 돌파하는 이제 신고가가 나오는 금액대가 지금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찌 됐건 파동은 하나다. 그래서 조정 구간을 잘 보자. 그래서 파동 하나에 50% 구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파동 하나에 50% 구간이 제가 볼 때 여기. 그래서 여기가 이탈되면 안 된다. 여기가 이탈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요 지금 두 금액대를 잘 보시면 또 한번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단기 매매 관심 종목이겠죠.
다음은요, T 로보틱스고요. 얘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 로봇주들도 슈림 로봇 이런 거 많이 날라가서 사실 이거를 좀 가져온 게 좀 자꾸 제가 T 로보틱스만 얘기 드려요. 분명 다른 종목도 얘긴 드렸죠. 유진 로봇도 같이 분석해봤고요. 다른 것도 뭐 그 로보도 같이 맥점도 공략해봤고 다 했는데 같이 보시라 얘기 드렸는데요. 그나마 이제 말 그대로 로봇주 중에 시세가 안 난 것, 크게 시세가 안 난 건 얘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 번은 좀 튀어주고 따라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료가 나쁘진 않고, 그다음에 재무성도 이렇게 나쁘진 않고,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뭔가 재료들은 분출됐는데 개인이 인기가 많으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신용도 가능했던 종목이라고 얘기 드렸죠. 다른 거에 비해서 신용 가능 종목, 그러다 보니까 신용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로봇 섹터는 말 그대로 스윙 중장기가 가능하겠다라고 보니까 저가에 모아가는 것도 유효하고요. 저가 박스 때 모아가가지고 시세 날 때 팔고 다시 저가 오면 사고 다시 팔고가 가능한 섹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보다는 스윙이 가능하겠다. 스윙이 가능하고 때로는 중장기로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 섹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도 지금 금액대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스윙 관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빠져도 빠진다 하더라도 기본 추세를 잡아놓고 추세 하단에서 다시 한번 또 사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전략이 필요하겠죠. 전략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7,800원 부분이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고요. 여기가 되게 중요하겠고 그렇지 않고 빠지더라도 이 저점을 큰 박스로 만들어 버리는지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 버리는지 추세를 잡아주는 줄 또 보면서 따라가 볼 수 있겠다. 오히려 추세가 잡히고 올라간다 그러면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가 정말 단기 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해 보면 섹터가 달라야 된다. 그래서 내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섹터가 달라야 돼요. 로봇주 같은 것들은 말 그대로 모아가는 투자도 가능하죠. 몇 주씩 사가지고 모아가는 투자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계속 성장할 종목이니까. 예전에 2차전지가 성장하기 전의 모습이라고 하면 1, 2년 전 모습이라고 하면 로봇들도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로봇주도 향후 2, 3년 이렇게 안에는 뭐 LNF나 이런 것처럼 또 주도할 수 있는 또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 않더라도 삼성전자에서 100조 원을 투자한다는 로봇 사업의 자체가 그 섹터 자체를 섹터 자체의 에너지를 불어넣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나 이렇게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것들보다는 오히려 바닥권에서 좀 모아가면서 지속적 모니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또 다음은 오성첨단 소재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달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뭐랄까요? 이런 거는 이제 좀 중장기로 모아갈 수 있는 좀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도 일단 이 종목의 시세 바닥권이다. 그래서 바닥 매집에 어울리는 종목이긴 한데요. 최근에 또 요런 캔들들이 되게 또 이제 바닥 여기 2,100원대, 2,000원대를 이탈 안 하려는 이게 세력의 의도라는 거죠. 세력이 의도했던 거 이런 거 제가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흐름을 보면 좀 이렇게 좀 우상향을 확인하고 봐도 괜찮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2,000원, 2,100원대를 바닥권을 보면서 조금 가져가는 투자 가능하겠죠. 이런 건 이제 단기 매매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역배열 구간이고 근데 이제 좀 그런 것들 보시면 자 122평선 이런 것들이 이제 이평선이 밀집되고 있어요. 모아지고 있다는 거죠. 240선까지도 이제 많이 내려와서 이제 여기에서 계속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저점만 깨지고 낮아지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2,000원 정도가 깨진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가정하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세력들이 관여하는 것들 나온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이 금액을 지켜주려는 힘으로 보고 바닥권에서 가면 말 그대로 중기 스윙이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모아갔다가 싸게 모아놓고 올라가면 지켜보다가 좀 잘라내고 이렇게 수익 실현하면서도 계속 저가가 이탈 안 하는 이상 가져가고 모아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첨단 소재 쪽도 이제 많이 이제 시세 반납이 되고 많이 쉬었는데요. 많이 쉬고 해서 그냥 세력에 좀 충분한 매집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보시면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많이 그랬다 해서 좀 이런 것들은 좀 중장기로 가져가는 것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좀 그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종목에 대한 분석이나 사업성 이런 것들이 좀 관찰이 돼야겠죠. 그런 것들은 꼭 감안하시고요.
다음은 성창 오토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동차 관련주,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수익 매매, 중기 매매 가능하겠죠. 수익 중기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추세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밑단이 온다 그러면 말 그대로 좀 스윙 중기로 가져가면서 깨지지만 않으면 진득하게 가져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한번 드리고 싶은데,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 뭐 다른 유튜브나 뭐 어떤 증권가에서나 종목 추천하고 빠지면 다른 얘기들을 해요. 어차피 뭐 주가는 다시 나중에 오를 거다. 나중에 오를 건데 추천해 줬는데 그랬다. 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해서 많이 좀 이렇게 방송 보고 뉴스 보고 샀다가 물리고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요 물린 거예요. 물린 거랑 내가 저가에 사가지고 가정을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기 투자, 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요, 싸게 사가지고 내 금액이 많이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상하면서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게 중장기 투자의 미래 사업을 바라보는 사업인데, 당장 주가가 계속 내리꽂는데 산다는 건 의미가 없죠. 주가가 바닥을 멈춰주고 올라가려고 할 때 사가지고 쭉쭉 올라가는 걸 계속 가져가는 게,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에 계속 노래를 불렀던 LNF 4만원 4만원을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드려서 하나의 대박 종목이 LNF였는데, LNF 4만원 4만원에 사가지고 계속 가져와서 지금까지 가져오신 분들이 중장기 투자를 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삼성전자를 9만원에 사가지고 지금 물려있는데 삼성전자 2, 3년 가져갈 거니까 하는 건 전혀, 그건 장기 투자, 그냥 물린 거예요. 그냥 내가 비싼 금액에 잘못 산 거죠. 그건 중기 투자,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물린 거죠. 잘못 고가에 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창 오토텍이나 다른 것들이 지금 이 종목의 바닥권이라고 해서 뭐가 가는데, 바닥권이라고 해서 최대한 싸게 사보고 거기가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건 이 바닥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려면 더 시간이 걸리는구나. 다시 밑단을 다시 잡고 다시 모아가야 되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기든 장기든 어떤 종목이든 싸게 사더라도 싸게 사보고 흐름을 보는 거죠. 섹터가 어떤 섹터인가. 자동차 섹터는 우상향하고 되게 오래 갈 것 같은 섹터니까 바닥권이라고 하면 지금의 바닥권인가, 그런 체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물려있는 거는 막 30% 50% 물려있는 거 그냥 물린 거예요. 그건 그냥 잘못 사가지고 물린 거죠. 그거는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그거 평단가 낮추고 계속 물타기 하고 그 종목 하나 때문에 다른 좋은 종목 하나도 매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계속 물려있는 종목 물타지 마시고요. 그 투자금이 있다면 신규로 갈 수 있는 좋은 것들, 싸게 있는 것들을 사셔야 돼요. 물려있는 것들도 나중에 회복하고 나중에 또 다시 화랑기가 오고 대시세 장이 온다면 그때서나 비로소 털어낸다든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계속 평단가 가지도 않을 섹터를 계속 물을 탄다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그렇다. 그 다음에 물린 것들을 평단가 낮추는 것보다 새로운 것들을 투입해가지고 시세를 가져가가지고 수익 내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좀 계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차 오토텍 같은 경우도 얘기 드렸죠. 단기 추세, 자동차 섹터고 바닥권으로 보여진다. 주가는 바닥권이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세력이 관여했기 때문에 뭔가 바닥을 더 잡아줄 힘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무게를 두는 거죠. 이 추세가 추세를 잡아주는 거래가 들어왔다라고 보니까 추세가 깨지는 않겠다. 그럼 추세가 바닥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자동차 섹터니까 모아가 볼까? 이런 식으로 투자 전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분명 가져갈 종목들은 깨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어떤 이 종목은 어떤 재료가 있고 어떤 악재가 있고 재무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가져가는 중기 장기 투자는 알아야 되는 거고요. 단기 투자는 딱히 몰라도 돼요. 단기 매매는 차트만 보고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차트 보고 가능은 한데요. 최소한 어느 종목이고 재무가 좋은가 안 좋은가 알아야 되고, 주가가 그냥 테마로 간 건지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수소죠. 수소인데 얘도 제가 얘기 드리면, 이거 얘기 드렸어요. 여기 이탈 안 하는 게 좋다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탈 여기 하면은 안 좋아요 라고 얘기 드렸던 게 28,6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탈되면 다시 내려와서 박스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충분하게 주가가 많이 내리긴 했는데요, 충분히 매집이 됐다라는 건 잘 모르겠고, 자, 지금 이제 세력이 관여하고 들어왔다. 이제 수소 섹터가 조금 뭔가 부각을 받는 것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장기가 올린다고 봐요. 저는 SPOS 같은 거나 뭐
두산패스 이런 것도 장기가 어울리는데 시세를 주고 또 세력의 의도는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뭐 주포가 얼마 갖고 있나 확실한 분석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간적으로는 충분히 매집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얘들이 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기, 장기 다 가능하니까 스윙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 이탈 안 하는 이상 가져가고 좀 시세 저항대에선 잘라내고, 하지만 잘라내서 수익 냈다고 안 볼 종목이 아니라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왜냐, 장기로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 봐야 된다. 다시 내려오더라도 봐야 되고, 다시 내려와서 쏟아지더라도 봐야 된다. 수소는 우리나라의 정말 유일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섹터란 말이죠. 다른 뭐 일본도 수소 사업하고 한다고 하고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수소 전지 다 있죠. 중국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정책적으로 많이 밀고 있는 하나의 시장이고요. 더 키우려고 하죠. 정부에서도 수소 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수소 쪽에 인력이나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살아나고 중장기로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요거는 다른 거 제가 바닥권 얘기 드렸던 그 중기보다는 시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장기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다시 내려와 줄 때나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또 스윙으로 파동 하나 나왔는데 조정을 옆으로 하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파동 하나 나왔는데 조정을 이렇게 옆으로 해버리네. 그만큼 힘이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힘이 좋다. 그래서 추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많이 꺾기가 좋은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세력이 그 금액을 이탈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파동이 하나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수익 매매를 일단 보는 게 맞겠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종목별로 그 섹터별로 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차트를 봐도 그렇고요. 자, 일진 하이솔루스도 마찬가지로 수소 테마에 입을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얘는 마찬가지로, 얘는 좀 다르죠. 얘도 어차피 섹터별로 같이 움직이긴 하겠어요. 같이 움직이긴 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얘는 일단 단기적으로 다른 재료도 있기 때문에, 굳이 보면 얘는 여기가 바닥권 잡히면 얘는 말 그대로 싸게 사가지고 내 금액 그 훼손 안 하면 장기도 가능하겠는데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이제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는 아쉬움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데이터가 부족하긴 하다. 하지만 수소 섹터 간 다음 또 후발주로 따라갈 성향도 있다라는 얘기도 드렸죠. 그래서 요때 또 언급 드렸었는데요. 이쁜 시세 나왔고 저항 구간에서 또 체크 드렸죠.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또 빠지고 있다.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재차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재차 다시 돌파를 하는지 여부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빠져가지고 다시 한번 싸게 모아가지고 진득하게 가져보는 매매가 할 수 있겠고, 그렇게 분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속적 관심을 하되 종목별 지금 자리대에서 매매 포지션 달라야 된다. 그렇게 되면요. 자, 또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얘기 드리냐면, 자, 나는 손절 못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런 종목이 나올 수 있어요. 손절을 못한다라고 하면 바닥권이니까 일진하이솔루스를 샀는데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샀다. 근데 빠진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좀 밑단을 확인하고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또 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는데 업황 섹터가 살아날 것 같으면 나는 손절 못하면 모아가는 투자로 좀 이렇게 분할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분할로. 그러니까 SP에서는 분할로 가기에는 너무 아직 좀 주가가 떠고 더 떠버리면은 내가 좀 물려버리면 힘들어져요. 그러면 분할이 안 되고 또 물려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섹터 종목도 고점에 서서 물리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저가 포지션이니까 좀 분할, 이런 것들은 또 그런 식으로 매매법이 달라야 된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새로운 섹터를 갖고 와봤어요. 새로운 관심 섹터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엔데믹에 또 관련된 걸 수도 있고 경기 민감주에 관련된 걸 수도 있습니다만, 광고예요. 그러니까 광고 업황이 코로나 때도 되게 안 좋았어요. 코로나가 그 장기화되면서 업황에 타격을 입었죠. 되게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에코마케팅 마케팅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다뤘던 종목이고요. 보시면 에코마케팅은 이렇게 되게 그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좋은 종목이었어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나고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는 되게 좋은 종목이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충분한 상승과 조정을 받았는데 재차 상승 갔다가 그냥 힘을 못 쓰고 그때부터 주가가 나락으로 갑니다. 장기화가 되면서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이것도 이제 단기 보시면 완전 바닥권으로 돌아왔다가 될 수 있겠죠. 아, 예전에 바닥권 돌아와서 돌아왔구나. 그리고 여기 금액대가 제가 바닥권에서 되게 중요하게 봤던 자리입니다. 근데 최근에 8%라는 금액이 들어오면서 상승했다라는 거고요. 이때부터 세력이 개입하고 있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세력이 다시 한번 개입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저가가 또 새로운 저가가 갱신돼서 여기도 중요하겠지만 여기가 일단 되게 중요해 보여. 여기가 일단 저가로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 때에서 마찬가지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바닥권에서 올해 엔데믹에 그냥 올해 한 해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올해 한 해 괜찮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섹터군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올해 전략. 그러니까 장기도 아니고 올해 그 광고 업황이 좋아진다는 전제하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좋게 나올 걸로 전망은 됩니다. 근데 하지만 확인이 필요하죠. 어떤 그 온라인 마케팅 전문 회사인데 아무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노션 얘도 이제 광고예요. 얘도 광고 관련주고 얘도 이제 최근에 보시면 최근에 마찬가지로 1월 여기죠. 요때부터 좀 세력이 좀 이렇게 금액을 지키려는 이런 것들의 금액은 이렇게 거래량은 확실히 드러난 건 없지만 뭔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나오기 시작했고 요때부터죠. 올해 3월부터 저가를 올리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도 의미 있는 게 이거죠. 제가 좋아하는 것들 요거죠. 자 이제 장기 하락을 요거 캔들 거래량이 동반된 캔들로 뚫어 올려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액적으로는 여기입니다. 금액적으로는 여기 금액 지금 금액 4만원 후반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이탈 안 하면 가져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올해 하나 이렇게 좀 요것도 가져갈 수 있겠죠. 스윙이든 가져갈 수 있겠다. 단기로 단타라는 종목은 오늘 팔고 내일 수익 내고 막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빠르죠. 빠르게 움직이고 힘이 좋은 종목들이니까 정배열인 종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역배열이니까 보면 안 되지만 이게 122평을 공격하고 있고 이렇게 뚫으려고 되게 하고 있고 최근에 뚫어줬다는 거죠. 뚫어주고 그 근처에서 놀고 있다. 그래서 외부 추세를 뚫었다는 여기에 힘을 두고 49,000원대에 되게 중요하게 보면서 이런 것들은 분할 안 들어가도 되죠. 금액적 지지를 확인하고 분할 안 들어가서 진득하게 한번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는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바라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한솔 로지스틱스 얘기를 드렸나요? 이거 왠지 빼먹고 넘어간 것 같네. 얘기 드렸나? 얘기를 안 드렸나요? 안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보충 설명 제가 하나 안 한 것 같아서 일단 마지막으로 놓고 자 한솔 로지스틱스 그 다음에 요것도 언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자 이제 이노션하고 에코마케팅이 엔데믹의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요. 자 물류 대란 이런 거 일어나니까 들으셨더라도 또 제가 안 한 것 같아서 한번 더 하는 거예요. 자 저는 편집 없이 가니까 자 물류 대란 이런 걸로 봤을 때 공급난 물류 대란 이런 것들이 이런 물류 관련주한테는 되게 오래 또한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주가는 더 안 좋을 수 있고 한 단계 더 파고 내려갈 지금 시장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그럴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오히려 물류주가 아닐까. 물류주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올해 한 해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보는 거예요. 올해 한 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시면 크게 한 파동 후에 조정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차 상승을 노리는 이게 신규 파동이 나오려나 마나 하는 정도의 수준의 위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한 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4,700원 구간 여기죠. 4,000원 구간 여기가 되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4,000원 구간에서 4,000원 구간만 이탈 안 하면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해 한 해 이렇게 좀 지켜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 물류 쪽도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올해 가져갈 수 있는 것, 올해 한 해 괜찮지 않을까라는 것과 그러니까 종목별로 분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차트도 다르고 자 차트별로 바닥권, 박스권 매매냐, 추세 매매냐, 아니면 뭐 그 캔들 매매냐, 뭐 분봉 매매냐 다 전략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내 매매가 유리한 내가 잘하는 매매에 맞는 종목 섹터군을 가리고 거기에서 찾아보시자 그렇게 얘기 드리고요.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로 뭐 예를 들어 뭐
뭐 SK나 이런 것들 제가 많이 다루고 있지만 그런 걸로 단타 친다. 그건 안 어울리는 거죠.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액을 많이 들어가서 뭐 1억 단타 이렇게 하면 뭐 말이 될 수 있겠지만 단타를 치라는 종목 자체로는 틀린 종목이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섹터나 종목들이 좀 올해 그 주식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부터 다시 화이팅 해보자고요. 아무튼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